보고 듣기만 해도 모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모스 마스터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워드 2016 레벨은 엑스퍼트예요. 엑스퍼트 레벨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 지름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볼까요? 고! 스킬업 1번 문제 유형, 바로 워드 옵션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문제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동 복구 정보의 저장 간격을 20분으로 설정합니다. 또는 기본 로컬 파일의 저장 위치를 바탕화면으로 설정합니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네, 바로 이렇게요. 워드 화면 일단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그 옵션과 관련한 문제는 1번 파일, 2번 이 밑에 옵션 메뉴가 있습니다. 옵션이 해상도 관계로 저는 보이지 않는데요. 더보기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옵션. 자, 옵션이 나오면 왼쪽 카테고리에서 저장이 존재합니다. 저장 클릭.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모스 문제는요. 그 매뉴얼의 이름을 보시면 돼요.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 보이죠? 이거예요. 이거를 20분으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요거 10을 뭐예요? 20으로 딱 바꾸면 됩니다. 이런 문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풀고 확인 이렇게 풀면은 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가 뭐였죠? 네, 로컬 파일 저장 위치를 바탕화면으로 설정하는 문제 유형이 있었죠.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역시 똑같습니다. 파일에서 어디로 간다? 옵션. 옵션에서 왼쪽에 저장 카테고리, 저장에서 보면 기본 로컬 파일 위치 보이십니까? 네, 기본 로컬 파일 위치 이거를 뭘로 바꿔요, 여러분? 네, 여기 찾아보기를 눌러서 뭘로 바꿉니까? 바탕화면 클릭, 그리고 확인. 그 다음 여러분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저장 보이세요? 네,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있겠습니까? 확인?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워드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스킬업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서식 파일에 대한 문제가 또 잘 나와요.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문서를 시작하는 것, 서식 파일로 저장하는 것,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봅시다. 현재 문서, 우리 시험에는 당연히 이 문서가 2번 문제 이동하면 자동으로 문서 파일 뜨지만 우린 수작업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린다는 점, 일단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문서 폼 1.docx 파일을 프로필 이름의 서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네, 현재 문서를 서식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면 제가 일단 열어보죠. 열기 이렇게 눌러서요. 폼 1.docx 파일이 뜹니다. 자, 이렇게 뜨죠. 그럼 이 애를 서식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이름을 자 서식 파일로 저장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면 워드 문서 형식, 여기 파일 형식이 워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서식 파일, 요것으로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확장자는 docx입니다. 그 다음에 서식 파일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프로필로 해달라고 했지요? 어디에요? 여기 이렇게 프로필 이름에 써있죠. 따라서 한글로 프로필 이렇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어디다? 여기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뭐 눌러라? 저장 이렇게 누르면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프로필.docx 보이죠? 네, 이렇게 쉽네요. 그럼요. 아직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profile.dotx인 서식 파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엽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이거는 서식 문서를 새 문서로 이제 작업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작업은 이와 같습니다. 자, 제가 닫아 볼게요. 닫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보이죠, 여러분? 새로 만들기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서식 파일로 시작을 하라고 했으므로 여기 오피스 옆에 개인 보이십니까? 잊지 마세요. 개인 이걸 눌러줘요. 자, 개인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profile.dotx 파일 여기 보이죠? 네, 요애를 선택하고 이렇게 뜨지요. 그죠? 예. 여기 보세요. 문서 1이라고 뜨는 거 보이죠? 요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한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은요. 개발도구 탭을 표시합니다. profile.dotx 서식 파일을 현재 문서에 적용하고 문서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류의 문제. 자, 이걸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먼저 자, 파일에서 모두 일단 닫을게요. 깔끔하게요. 자, 이렇게 닫았습니다. 우리 모스 시험에서는 그 새로운 문제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수작업으로 해줘야 한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카페 트렌드 이 문서가 이렇게 3번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 개발도구 탭이 저는 보이는데 실제로 이 MS 워드 2016 버전에서는 개발도구 탭이 처음부터 나와 있지 않게 돼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얘를 화면에 표시해 줘라. 이게 문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보여드린다면 파일에서 옵션으로 가요. 얘도요? 네. 옵션에 들어가면 왼쪽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 존재합니다. 사용자 지정에 보면은 바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탭에 보면은 개발도구 보이죠, 여러분? 개발도구에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체크를 하면 돼요. 체크를 하고 확인 누르면 개발도구 탭이 보이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개발도구 탭을 클릭합니다. 자, 개발도구 탭을 클릭하면은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개발도구 탭에서 profile.dotx 서식을 현재 문서에 적용을 시켜달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서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해달라. 그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곧바로 여러분 개발도구의 맨 마지막 서식 파일 그룹에 문서 서식 파일 존재합니다. 클릭! 그러면 곧바로 문서 서식 파일 나오죠. 어떤 서식이요? 첨부. 자, 문제에서 얘기한 서식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 가시면은 오피스 사용자 지정 오피스 서식 파일이 저장됩니다. profile.dotx 파일 선택하고 열기 눌러줬어요. 그리고 문서의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바로 이 내용이네요. 여기에 체크.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러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글자체가 바뀐 거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식에 대한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킬업 세 번째 타입은 레이아웃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레이아웃 설정은 일단 용지 크기를 A4를 선택해달라. 이런 단순한 문제들이 주를 이루어요. 그리고 용지 방향을 가로로 변경해달라. 용지 여백을 좁게 변경합니다.
자동으로 하이픈 넣기가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일단 제가 이 내용 문서를 닫고 작업 1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1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먼저 용지 종류를 묻는 문제는 레이아웃 메뉴 바로 여기입니다. 레이아웃을 누르시면은 용지 방향, 용지 크기, 여백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페이지 설정 그룹에 각각의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먼저 A4 용지로 해달라. 요걸 고르면 돼요. 시험에서 A5 용지로 해달라. 요걸 고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우린 A4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용지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해달라. 이렇게 나오면은 용지 방향 보이십니까? 이것이 A4 용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눈금자를 보시면 이제 차이점을 느끼실 겁니다. 가로로 바꿔볼게요. 어떻습니까? 아, 넓게 바뀌는구나. 예, 높이는 줄어들겠죠. 그쵸? 예, 여기까지가 한 장이란 이야기입니다. 가로 방향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백을 좁게 변경합니다. 보이죠? 용지 여백을 좁게, 여백에서 보통 넓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위에 보면은 좁게도 존재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여백을 좁게 한다는 거죠. 그쵸? 자,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참 간단하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너스. 그 다음 마지막, 자동으로 하이픈 넣기가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네, 하이픈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면은 이 문서의 지문을 보면은 이렇게 영어가 있어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그죠? 자, 제가 이 앞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보이죠? 여기서 교육부와 요 내용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우면은요, 이렇게 뜨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셔널에 NA까지만 쓰고 하이픈 하나 생기죠? 그리고 셔널,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서를 작업할 때 영어 단어는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단어 전체가 다음 줄로 내려간다던가 또는 아랫줄과 윗줄 간의 단어 연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이픈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이픈 빼달라 이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빼느냐면 여기 페이지 설정에 하이픈 넣기 보이죠? 요거를 눌러서 없음 이걸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알아서 세팅해서 다음 줄로 그 단어가 다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레이아웃 관련한 출제 예상 문제들이고요. 스킬업 4,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글꼴 서식 관련한 문제들. 먼저 이 문서만 기본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작업을 해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 내용으로 그대로 갈게요. 자, 이렇게요. 다만 이 용지 종류를 세로로 제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서에 대해서 일단 기본 값으로 굴림의 11포인트를 지정해달라 이렇게 나왔죠. 이럴 때는요. 여러분 홈 탭으로 갑니다. 곧바로요. 예, 홈 탭에 글꼴 그룹 보이십니까? 네, 글꼴 그룹에서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요거 옵션 단추, 예, 명령 표시 단추예요. 요거를 눌러요. 자,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한글 글꼴 나와 있죠. 자, 글꼴 어떻게 한다고요? 굴림의 11포인트.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본문 한글 그리고 그 밑에 글꼴 뭐라고요?
굴림입니다. 굴림 이렇게 쓰는 게 빨라요. 굴림에 몇 포인트요? 11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 설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단에 여기요. 이거 못 찾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 문서에 대해서만, 이 문서만 이렇게 분명히 문제 지문에 나와 있었죠. 따라서 이걸 골라야 돼요. 이 문서만,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바뀐 거 확인됩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또 어떤 유형이냐?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요 대목의 글자를 한글 글꼴 도듬체 크기는 18 글꼴색은 파랑 강조 5로 설정하고 문자 간격은 넓게 문자 간격 값은 EPT로 수정해달라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보이죠, 여러분? 예. 바로 여기 여러분 현장 능력 중심 사회 구현 보이죠, 여러분? 예, 이렇게 범위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요거죠. 맨 위에 거. 현장은 없습니다.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자, 요거 범위를 일단 지정하고요. 도듬체의 18포인트. 자, 요거는 여러분 요거 눌러줍니다. 자, 명령 단추 눌러서요. 자, 한글 글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도듬체의 그 다음에 몇 포인트요? 18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네, 바로 파랑색, 글꼴색, 파랑 보이죠? 파랑의 강조 나와 있습니다. 쭉 가면은 파랑색 강조 1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강조 1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은 강조 5 보이죠? 여기가 1, 여기가 5 보이세요? 파랑 강조 5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됐습니까?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탭. 여러분 글꼴 옆에 고급 탭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줘요. 자, 문자 사이의 간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장평, 간격 다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간격은 넓게 지금 표준되어 있죠. 이거 눌러서 넓게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값은 얼마로? EPT 요거 2로 바꿔줘요. 그리고 뭐 눌러라? 확인 이렇게요. 됐습니까?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유형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텍스트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를 지정합니다. 그럼 똑같이 범위 지정 또 해야겠군요. 오른쪽 눌러서 자 워드 화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범위 지정하고 글꼴 그룹에 보시면은 여러분 요 모양 네온 사인 같은 거 텍스트 효과와 타이포그래피 보이십니까? 요 애를 눌러주면은 그림자가 있어요. 시험에 반사 네온 나와도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림자에 마우스 갖다 대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자 이렇게 쭉 갖다 대면 오른쪽 아래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여러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스킬업 5번 문제는 드디어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단락 서식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은요. 목적 테스트에 번호 매기기를 지정하고 내어쓰기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번호 매기기 ABC 이런 유형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면 단락이라는 거는 여러분 엔터를 치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목적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의 단락이므로 범위를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홈에 단락 그룹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글머리 끼우. 얘가 번호 매기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번호 매기기니까 이걸 눌러서 A, B, C 여기 있네요. 이렇게 골라달라 이겁니다. 그럼 고르면 이렇게 안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얘를 내어쓰기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어쓰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단락에 하나는 들여쓰기, 하나는 내어쓰기예요. 내어쓰기 한번 띡 이렇게. 확인됩니까? 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에 준비된 인재상부터 정보화 과학의 융합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 여기 이 단락까지 글머리 끼우 까만 네모를 지정해 달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건 뭐 쉬운 문제죠. 순서가 없는 거는 글머리 끼우, 순서가 있으면 번호. 자, 그럼 4차 산업혁명 여기서부터 정보화 과학의 융합 인재를 가진 인재 양성 이렇게 세 단락이네요. 요 세 단락에 대해서 글머리 끼우는 요겁니다. 요거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까만 네모 여기 있네요.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또 다음 내용 봅시다. 또 뭐가 있어요? 글머리 끼우가 적용된 마지막 이 까만 네모 지금 우리 적용했잖아요. 그 적용된 마지막 두 개 항목을 페이지 하단에 글머리 끼우 목록 까만 다이아몬드 항목 아래로 이동시켜 달라. 이때 이동한 글머리 끼우는 현재 글머리 끼우의 서식과 같아야 합니다. 빈 글머리 끼우 삭제합니다. 이렇게 문제 단서가 달려있네요. 이런 문제는 이동하는 거니까 뭐예요? 오려서 잘라서 거기다 붙여라 이 뜻 아닌가요? 바로 요거 두 개 항목이에요. 요거 두 개 항목을 어디에? 예, 바로 다이아몬드 맨 아래 바로 여기다 붙여놓게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잘라내기 뭡니까? 단축키 써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또는 가위를 눌러도 상관없어요. 예, 컨트롤 X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딩딩딩 내려간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아, 모양 똑같아졌네요. 그쵸?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이란 이 말 있죠. 이걸로 시작하는 단락의 들여쓰기를 왼쪽에 두 글자, 첫 줄 들여쓰기를 세 글자, 단락 뒤에 간격을 한 줄로 변경합니다. 이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졌네요. 그죠? 워드에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란 해서 표준화하는 것을 말한다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커서는 아무 곳에 놓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단락 그룹에 명령 표시 아이콘 눌러줍니다. 자, 들여쓰기 왼쪽에 몇 글자? 두 글자. 원, 투. 첫 번째 줄에 대한 들여쓰기는 세 글자. 따라서 첫 줄만 세 글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단락 뒤에 간격 나와 있죠. 단락 뒤에 간격을 한 줄로 지정을 하래요. 한 줄이란 말이 나오면요. 요 PT 요것만 지우고 1을 쓰시면 1PT가 돼요. 1PT와 줄의 간격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여러분 한 줄로 직접 여러분이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1만 쓴다고요? 예. 이렇게 쓰고 엔터를 꽝 친다든가 또는 확인을 누르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 전체 문서의 페이지 매김을 현재 단락을 나누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현재 단락을 나누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서를 살펴보면은, 자, 특히 이 부분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기타 하고 이번 NCS 박람회 여기서부터 여러분 쭉 보면은 하나의 단락이 이렇게 1페이지와 2페이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럴 경우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단락을 아예 한 페이지로 올리던가 아니면
이 단락 전체를 두 번째 페이지로 내리든가 이렇게 페이지 단락을 이상가족이 되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그럼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1번. 자, 현재 단락에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놓고 단락에서 곧바로 뭐 단락 설정 요거 명령 아이콘 눌러줘요. 그 다음에 줄 및 페이지 나누기 들어갑니다. 자, 이 탭에서요. 시험에는 이 지문들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죠. 자, 여기서 현재 단락을 나누지 않음 체크를 하면 얘는 전체 단락이 1이나 또는 2페이지로 한꺼번에 딱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확인? 어때요? 와, 2페이지로 다 내려오는구나. 예, 바로 이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락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 살펴봤습니다. 스킬업 6번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스타일에 대한 문제를 모두 요약해서 묶어봤습니다. 자, 스타일 문제는요, 우리 다른 문서를 열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작업 2를 열고 제가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자, 작업 2 문서 여기 있네요. 자, 열어놓고요. 문제를 봅시다. 보시면은 스타일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일단 나오는데요. 스타일은 문서를 편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걸 말합니다. 표준화된 규칙이에요. 이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 문서 편집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쉽게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스타일 먼저 1번 유형의 문제는요. 일장 모임 단락에 적용된 서식을 이용하여 부분 제목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듭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스타일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자, 일장 모임 보이십니까? 여기다 커서를 딱 갖다 놓으세요. 아, 그러면 되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 일단 갖다 놓고 곧바로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여러분 여기 보이죠? 아, 이게 스타일. 예, 요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단추 보이십니까? 요거예요. 요걸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거를 눌러야 되느냐? 스타일 만들기. 이렇게 눌러줘요. 그럼 스타일 만들기하고 이름을 뭐라고 쓴다고요? 부분 제목. 자, 부분 제목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름 썼어요. 요 내용대로 확인. 이러면 한 문제 끝나는 거예요. 부분 제목 여기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요. 이거예요. 이해돼요? 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스타일을 어디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시험을 떠나서 보여드린다면 바로 여기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 2장 이야기 보이죠? 여기다 클릭하고 부분 제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아, 네. 그 스타일 그대로 들어가는군요. 이게 바로 스타일의 장점이에요. 이해되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스타일 형식은 문자. 스타일 기준은 기본 단락 글꼴로 하고, 스타일 서식은 굵게 및 기울인 꼴, 글꼴색은 빨간 강조 5로 하는 대화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듭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아로 시작하는 단락에 대화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문제 유형과는 다르죠. 우리더러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해요, 여러분. 곧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아. 바로 여기 여러분. 보이죠? 자, 요 단락 보이세요? 예, 여기다 커서를 딱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또는 범위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곧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스타일을 만들어 달라 그랬죠? 만들 때는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요거 여러분 보이세요? 자, 요거 옵션 단추 이렇게 누르면은 명령 표시 아이콘에 따라 스타일 대화 상자가 뜹니다. 보이죠? 자, 여기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때는 플러스 표시 새 스타일, 스타일을 변경하려면 요거 스타일 관리를 누르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새 스타일 요거 눌러줘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른 다음에 곧바로 여러분이 뭘 하느냐면 이름부터 써줘야 되죠. 이름에 뭐라고 써요? 대화체 스타일. 스타일 형식은요, 단락이 아니죠. 뭡니까? 문자로 해달라. 이 문제 지문,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요 문제 지문대로 스타일 형식은 문자, 스타일 기준은 기본 단락 글꼴로 하고, 보이죠? 이 문제 지문대로 여러분이 설정하는 게 모의시험의 핵심이에요. 이러면 틀릴 일이 없어요. 아, 스타일 기준은 뭘로 하라고요? 기본 단락 글꼴로 해달라.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굵게, 여러분 이게 굵게, 기울인 꼴 이렇게. 그 다음 색상은 뭘로 해라? 빨강. 보이죠? 빨강.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확인. 끝났습니다. 대화체 스타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뭡니까? 세 번째, 스타일 기준을 표준으로 하고 단락뒤 간격 6pt. 자, 이번엔 단락까지 포함된 스타일을 만드는 유형의 문제 대비입니다. 단락뒤 간격 6pt, 음영은 주황, 강조 2, 60% 더 밝게를 적용하여 세부 제목이라는 새 스타일 이름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단락은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시카고에서 단락에 세부 제목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시카고에서 요거 범위를 잡고요. 자, 스타일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얘가 만약에 우리 시험에는 이 스타일 문제가 하나가 나오면은 처음부터 이게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닫고 항상 시작은 스타일에서 어떻게 요거의 명령 아이콘 눌러줘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새 스타일 눌러줘요. 스타일 이름에다 여러분 뭐라고 쓴다고요? 세부 제목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스타일 형식 나오죠. 여러분 스타일 형식은 뭐라고요? 표준. 자, 여기 여러분 참고로 그냥 단락, 스타일, 기준 이렇게 나왔죠. 스타일 기준에서 표준. 확인됩니까? 네, 문제 지문대로. 자, 그 다음에 서식 여러분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단락 뒤에 6pt. 그죠? 그러면 단락 뒤에 6pt, 단락 뒤는 어디냐? 서식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식에서 단락 보이세요? 요렇게 들어가는군요. 예, 단락. 그 다음에 단락에서 들여쓰기 및 간격, 그 다음에 단락 뒤 6pt라고 써있으므로 pt 그대로 유지하고 6 이렇게 쓰는 겁니다. 6pt 가능하죠? 자, 이렇게 6pt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네, 그 다음 서식에 자 확인 일단 눌러줘요. 그 다음에 또 서식에서 또 뭡니까? 테두리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테두리에서 음영 보이십니까? 음영이요? 네, 여기 문제 지문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 음영은 주황, 광주 보이죠, 여러분? 음영은 주황, 강조 2, 60% 더 밝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네? 그럼 이거는 바로 테두리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테두리 및 음영에서 음영, 채우기 색, 뭐라고요, 여러분? 주황. 자, 주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거 하라고요, 여러분? 쭉 내려가서 강조 2에 60% 더 밝게. 그럼 여기다 마우스 갖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60% 더 밝게예요. 이렇게 골라줘요. 문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곧바로 확인.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서는 어디로요? 가운데 정렬해달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어떻게 됩니까? 어유 멋있게 적용됐네. 이해됩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스타일의 지정 방법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요거 2번 패턴, 3번 패턴.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대화체라는 이름의 스타일에서 스타일 기준을 강조로 변경하고
글꼴 크기를 14pt, 글꼴 색을 주황, 강조 2, 주황의 강조 2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만들어진 스타일의 구조를 수정하는 작업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네, 곧바로 여러분 여기 대화체, 참고로 우리 시험에는 이게 없어질 거니까요. 자, 보시면 여기 자세히를 누르면은 우리가 만든 대화체가 여기 있거든요. 확인됩니까? 네. 자, 대화체가 보여요. 그럼 대화체에서 오른쪽 누르면 자, 바로가기 메뉴 뜨죠? 여기서 수정 보이십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수정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스타일 기준을 기본 단락이 아니라 강조로 바꿔달라 이겁니다. 아, 여기 있네. 예,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강조로 바꾸고 글꼴을 14로 바꿔달랍니다. 글자 크기 14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글꼴 색을 주황으로 바꾸랍니다. 현재 빨강이죠. 이것을 주황색 강조 2번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골라라. 됐죠?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확인 눌러주란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바꿔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어때요? 아, 바꿨네요. 그렇게. 그죠? 네.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본문 내용이라는 스타일로 지정된 모든 텍스트를 플랜 B라는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본문 내용이라는 스타일로 지정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요?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쭉 내려보죠. 본문 내용이라는 스타일로 적용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눌러보면은 자, 여기요 여러분. 현재 모두 선택, 데이터 없음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본문 내용으로 지정된 애들. 그러면 이 애들을 모두 선택을 일단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 범위 지정된 거 보이세요? 지정된 게 있네? 그죠?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은 뭐냐면 본문 내용 스타일이 적용된 애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 애를 다른 스타일로 한꺼번에 바꿔줘라 이거예요. 어떤 스타일? 플랜 B로 바꿔라. 플랜 B 여기 있네요. 요걸로 바꿔줘라 이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돼요? 요렇게 스타일을 기존에 적용됐던 스타일에서 다른 스타일로 일괄 변경하는 문제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 B라는 스타일 이름을 본문 작업으로 변경해요. 스타일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자, 스타일 이름은 또 어떻게 바꿉니까?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죠. 자, 플랜 B 여러분 보이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보이십니까? 이름 바꾸기 눌러줘요. 플랜 B라는 이름 보이죠, 여러분? 이거를 본문 작업으로 바꿔봅니다. 본문 작업 확인. 이렇게. 그럼 이름이 바뀌어요. 자, 플랜 B는 이제 없어요. 그럼 뭡니까? 본문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본문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normal.dotm에서 이게 파일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워드 문서 시작할 때 기본으로 서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normal.dotm 파일인데요. 이 파일에서 작업2.docx로 표준이라는 스타일을 복사하고 기존 스타일 항목에 표준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그 스타일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요, 여러분. 일단은 자, 워드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요. 제일 먼저 그 스타일 관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스타일 관리요. 네. 자, 참고로 지금 현재 작업 2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명령 표시 아이콘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 스타일 관리는 바로 요걸 말합니다. 아,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요. 자, 들어가면은 여러분 무엇이 있느냐면은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바로 요애입니다. 아, 여기 밑에 있군요. 이 밑에, 맨 밑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노말.dotm 보이죠? 자, 여기에 표준 찾으셨습니까? 바로 요애입니다. 요애를 선택해서 복사를 눌러라 이겁니다. 요거 보이죠? 띵. 이렇게요. 그러면 기존의 스타일 항목 표준을 덮어 쓰시겠습니까? 네. 이렇게요. 그리고 닫기 이렇게 누르면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기존의 표준 스타일이 normal.dotm의 그 표준 스타일로 덮어쓰기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요거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화체 스타일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문제는 눈 감고 푸시면 돼요. 스타일에서 자 명령 아이콘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스타일 관리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자 대화체 보이십니까? 선택하고 삭제 보이죠? 이렇게 삭제 누르고 네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깔끔하게 지워진 거 확인됩니다. 이렇게 꼭 푸셔야 돼요. 주의할 사항은 갤러리에서 제거 이런 메뉴가 있거든요. 예, 삭제가 없고 스타일 갤러리에서 제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요 갤러리 목록에서만 제거될 뿐이지 실제로 스타일 자체가 제거는 되지 않으므로 오답이에요. 반드시 관리에 들어가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케일업 7 텍스트 상자가 나왔습니다. 문서에 새로운 텍스트 상자를 만들고 문서에 삽입되어 있던 텍스트 상자와 연결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건 또 뭔 얘기냐면은 자, 새로운 작업이에요. 작업 3를 열어보죠. 자, 닫고 저장 안 합니다. 자, 작업 3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요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 상자의 크기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다 보니까 사실 이 안에 들어간 지문이 굉장히 많은데도 보이지 않아요. 이럴 경우 잘 보세요. 자, 1번 삽입에서 2번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3번 도형에 4번 여러분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 기본 도형의 텍스트 상자 보이십니까?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이 아래에 찍 드래그를 합니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텍스트 상자에 클릭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 여러분 보시면 도형 서식이 존재합니다. 확인돼요, 여러분? 그러면 도형 서식에 텍스트 그룹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연결 만들기 이 말 보이세요? 이걸 누르면 마법과도 같은 일이 생겨요. 자, 연결 만들기 띵 눌렀습니다. 누르면은요. 자, 요 앙증맞은 아이콘 보이세요? 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첫 번째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단락의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미처 보이지 않았던 내용이 바로 두 번째 텍스트 상자에 연결되어 보인다는 걸 의미하죠. 아, 네. 이렇게요. 이해돼요? 신기하군요. 이게 연결이에요. 그럼 시험에서 이제 또 얄궂게도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죠. 삽입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연결을 해제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해제한다는 건 연결을 띡 끊어라. 끊을 때도 첫 번째 텍스트 상자에 커서를 딱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연결 끊기 누르면 조용히 끊어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다음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스킬업 8번 문제 개체 삽입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육 일정점 DOCX에 포함된 내용을 지역별 교육 내용이라는 내용 맨 아래에 삽입합니다. 교육 일정점 DOCX 파일에 적용된 수정사항이 자동으로 현재 문서에 반영되도록 파일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얘기죠. 파일에서 먼저 제가 문서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술교육이란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실전기술교육 안내 이렇게 나왔죠. 지역별 교육 내용 이 아래에 어떤 문서? 네, 바로 우리 교육 내용이라는 거 있죠. 그 교육 내용 파일을 여기에 갖다 붙여라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서로 다른 문서를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 시험 볼 때는 분명히 이 문서가 이렇게 열려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 곧바로 여러분은 어디로 가느냐면 삽입으로 가란 얘기입니다. 삽입을 해달라. 자, 삽입에서 어디로 가느냐? 텍스트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텍스트로 가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여러분 개체를 우리가 눌러줍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에 텍스트에 개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자, 개체 이렇게 눌러요. 그럼 파일의 텍스트라는 거 보이십니까? 파일의 텍스트 확인돼요? 네, 이거 또는 개체에서 파일로부터 만들기 이렇게 눌러도 돼요. 자, 제가 보여드리죠. 자, 파일로부터 만들기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파일로부터 만들기 찾아보기. 그럼 여기서 뭐를 찾아야 된다? 자,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자, 파일 이름 여기에서 교육 일정 보이죠? 요 애를 선택하고 삽입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파일에 연결하겠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체크.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파일 내용이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파일의 내용이 현재 문서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것. 요 기능 시험에 잘 나와요. 됐죠, 여러분? 그 다음 자, 현재 문서에 반영되도록 하니까 제가 아까 체크, 파일의 연결 고 체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킬업 9번 문제는 바꾸기 작업이에요. 자, 바꾸기 작업은요. 문서에 있는 실전이라는 말을 생활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어떤 단어를 치환하는 작업인데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요 문서를 닫고 자, 저장 안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자, 열기를 눌러서요. 자, 찾아보기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안내 요걸 골라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실전이라는 말을 생활로 바꿔라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은 일단은 여러분 여기요 홈 탭에 편집 그룹에 바꾸기 보이십니까? 요거예요. 바꾸기를 누르면은 찾을 내용이 뭐예요? 실전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다 찾아라 이겁니다. 실전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뭘로 바꿔요? 생활이라는 단어로 모조리 바꿔라. 참고로 일일이 물어보지 말고 모두 바꿔라, 모두 바꾸기 이렇게 누르면 3개가 바뀌었다고 나오네요. 정말로 생활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보이죠?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나오는 반면에 이렇게 서식 문자 en-를 em-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냐? 똑같아요. 커서 맨 위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홈 탭에 편집에 바꾸기 들어갑니다. 바꾸기에서 찾을 내용 보이죠?
자, 여기 여러분 이렇게 일단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실전을 지우고 그 다음에 자세히 누르면 맨 아래 바꾸기에 서식과 옵션이 존재할 겁니다. 옵션을 누르면은 자, 보이죠? 드디어 EN-, 요거를 EM-로 바꾸란 얘기잖아요. EN- 이렇게 골라줘요. 그럼 이렇게 기호로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바꿀 내용은 뭘로요? EM- 바로 요거. 이렇게. 여러분은 이 기호에 전혀 흔들림 갖지 마셔야 돼요. 모두 바꾸기 14개가 바뀌었답니다. 확인. 자, 어때요, 여러분? 길쭉하니 바뀌었네. 그렇죠.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얘는 왜 안 바뀌었었나요? 얘는 EN-가 아니라 하이픈이에요. 제가 하이픈을 넣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꾸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내용 들어갑시다. 스킬업 10 페이지 배경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페이지 배경에 먼저 여러분 대동기술 개발 텍스트 워터마크 삽입해라 이런 워터마크 문제가 나옵니다. 워터마크는 로고처럼 아주 희미하게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자, 일단 제가 얘를 닫고요. 새로운 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열기를 해서 추천서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서. 자,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럼 워터마크 효과 대동기술 걔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분 디자인 탭이에요. 자, 이번 스킬업 10 문제는 디자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와, 디자인 멋있네요. 여기서 여러분 페이지 배경에 워터마크 보이죠? 워터마크에서 자, 눌러보시면은 여러분 사용자 지정 워터마크 존재해요. 클릭.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워터마크라고 분명히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대동기술 개발. 그죠? 자, 그럼 텍스트 워터마크,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 여기에 내용이에요. 여기에다가 빛의 속도로 대동기술 개발. 특별히 크기라든가 색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여러분께서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어때요? 희미하게 들어간 거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페이지 배경색을 레드, 그린, 블루, RGB 컬러 각각 레드 233, 그린 200, 블루 200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쪽 눈을 감고 푸셔도 됩니다. 자, 페이지 색 여러분 여기 보시면 페이지 색 보이나요? 네. 그러면 페이지 색을 띵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색 없겠죠? 다른 색,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들어가야 레드, 그린, 블루가 보입니다. 각각의 233, 녹색에 200, 파랑에 200 쓰고 확인 누르니까 하하하 정말 멋있게 들어가네요. 확인되죠? 이런 문제 나오면 나는 무조건 붙겠는데? 당연하죠.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내용.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임의의 테두리 장식을 선택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테두리 장식 아무거나 임의로 여러분이 골라도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선택하고 테두리 두께 20pt, 테두리 색을 빨강 설정해서 페이지 테두리를 작성합니다. 페이지 테두리 만드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은 자, 페이지 테두리 여기 있네요. 눌러줘요. 테두리 장식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임의의 테두리 장식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존재합니까? 너무 많다. 하나 고르세요. 자, 골랐단 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색깔 이렇게도 고르고 저렇게도 고르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고르고 제가 이렇게 고르는 게 색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드디어 나왔다. 자, 제가 이걸 골랐습니다. 다소 난해해 보이는데요. 자, 두께는 얼마로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네. 두께 20으로 하라 그랬죠? 네, 20으로 바꿔줍니다. 20pt. 그 다음에 색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여러분
빨강으로 고르라고 했어요. 빨강색 이렇게. 됐어요. 바뀌어지죠? 색상이 때에 따라 적용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로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어때요? 혐오스럽네요. 뭐 이런 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테마라는 거는요. 그 문서의 어떤 그 글자 크기라던가 배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집합해 놓은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서의 테마를 전체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눈 한번 깜빡거리면 다 푼 거예요. 테마 여기 보이죠? 이거 눌러서 전체가 어디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라는 이름이 있나 보죠? 있으니까 시험에 나왔겠죠? 여기에서 전체, 여기 있었군요. 띵. 이렇게 고르면 돼요. 멋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또 어떤 문제요? 현재 색 설정에 따라 신비자주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색을 만들어 달라. 강조 1, 테마색은 자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테마의 색상을 우리가 하나만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재 우리 테마가 전체로 들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 테마색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네. 시험에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자, 색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색 사용자 지정 보이십니까? 네, 이거 눌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조 1, 강조 2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세히 보면 됩니다. 우리는 강조 1 이거를 자주로 바꾸라고 했어요. 자주. 여기 있네요. 띵. 골랐어요.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신비자주. 그래서 신비자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초장. 끝. 와, 색깔 바뀐 거 봐. 바뀌었죠? 자주색으로. 이렇게.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글 제목 글꼴을 HY 수평선 B로 설정하여 추천서라는 이름의 새 테마 글꼴을 만듭니다. 자, 새 테마 글꼴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역시 똑같아요. 바로 옆에 글꼴 보이죠? 자, 글꼴 사용자 지정 들어갑니다. 그럼 한글에 대해서 바꾸라고 한 거 여러분 보이죠? 네. 그럼 여기에서 제목 글꼴입니다. 제목 글꼴 한글. 이것을 뭘로 바꿔라? HY 수평선 B로 바꾸라고 했으므로. 자, HY 수평선 B.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서 골라도 되고 써도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름은 뭘로 해달라, 여러분? 네, 이름은 바로 추천서. 이렇게. 문서에서 그 시험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장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와, 제목이 바뀌었네? 그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현재 테마를 추천 테마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현재 테마를 추천 테마로 어떻게 그럼 바꾸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테마에 보면은 현재 테마 저장이라는 메뉴 보이십니까? 눌러줘요. 자, 그럼 테마 이름을 뭐라고 써요? 추천 테마. 이렇게요. 참고로 테마 파일 형식은 THM의 X예요. 됐죠? 저장 이렇게 누르면 문제 깔끔하게 풀린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스킬업 10번까지의 워드 엑스퍼트에 대한 대비 문제 유형들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